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시사본부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관전 포인트 시간에 남자 배구 아시아 예선 준결승 물어오셨고 제가 남자 배구는 오후 9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공식 사이트 확인해 봤더니 오후 5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준결승 있다고 합니다.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입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KBS가 보도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제목이 의원과 상 땡땡 200만 원 내고 상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KBS 기자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고 이름도 다 다르게 했고, 그래서 한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는 과정이 홍보비 씨 담겼어요. 좀 어떤 기사였는지 소개해 주세요, 정상 기자. 네, 뭐 요 며칠 KBS에서 연속 보도를 했는데 네. 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막 상을 받았다 뭐 이런 표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SNS에도 많이 올리고 저 이번에 상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게 사실 이 권위 있는 단체가 좀 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수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게 생기는 건데 네. 이 KBS의 취재 결과를 보면 이게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얼마 그냥 내면은 주는 게 상인 거고 또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보도는 이 KBS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이 한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는 과정이 담겨 있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이제 가상인물이 어떤 상에 대해서 문의를 하자 200만 원을 입금하라. 네, 이렇게 알려주고 이 가상인물의 이름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자 네, 대상을 줬습니다. 대상이요? 네. 최우수상 아니에요. 이거는 네. 꼬집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주최한 곳은 21세기 뉴스 미디어 그룹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는 이제 민주신문이라는 등의 이제 매체가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2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 내면 그 일면에 기사를 내준다. 뭐 이런.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이 21세기 뉴스 미디어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 인물 대상이라는 이 상을 29회에 시상을 했다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꽤 많은 돈을 이 상을 나름 통해서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석을 제대로 합시다. 29회이면 30년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횟수니까. 매달. 그렇죠. 매달 할 수도 있고. 네. 알파 기자는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그 KBS 기자가 찾아갔대요. 미안하지만 우리 사실은 니네들의 이런 꼼수를 폭로하려고 이러는데 우리 돈 좀 돌려주세요. 200만 원. 그분들도 죄송합니다. 70만 원은 제작비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130만 원 돌려받았대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다. 중동에 있었으면 그 기자는 거기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럴 텐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좀 약간 양심 있게. 정당한 취재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밝혔고 또 이거 또 그게 또 국민 세금과 같은 수신료가 또 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주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오히려 기자가 폭행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을 어떤 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정치인도 있고 뭐 그냥 개인도 있고 봉사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마도 정계에 진출할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정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한테는 돈을 받는 거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상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이 있는 한 명이 와서 그 상을 따야지 그 상에 좀 약간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어지니까. 수상자가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저명한 분들을 상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쓴다. 설득하는 거예요. 돈으로 설득을 하고 끌어당기고 나머지 분들한테 이 정도 200만 원을 줘야지 우리가 니네들한테 이 상을 준다. 그럼 이건 시상이 아니고 장사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셨어요?
참 근데 여기에 뭐 세금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훈 기자. 네, 이게 미디어오늘에서 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6년 9월 28일 이 경상북도 예천군의 이모 군수가 바로 이 21세기 뉴스 미디어 그룹에서 주최하는 그 한국인 대상, 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21세기 미디어 그룹의 이 홍보비 목적으로 네. 이 세금 5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550만 원의 소중한 이 국민들의 세금이 그걸로 이제 자신이 상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충북 보은군도 2015년에 같은 단체가 주최하는 상을 받았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 홍보비 지출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뭐 돈을 지급을 했는지 뭐 세금으로 지급이 됐는지 뭐 이거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설마 이 군수가 이 상을 받는다고 군수 개인 돈이 이렇게 나갔으리라고는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선배님 그 이제 개인 돈이든 세금 돈이든 이걸 넘어서 물론 세금이 너무 나쁜 건데 근데 그걸 넘어서 이건 가끔씩 선진국에 있는 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면 일수록 지방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자꾸 제기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이상한 꼼수라고 해야 되나 그 논리 이거는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 사회에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상이라는 거는 진짜 제대로 정통이 있어야 되고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상을 받은 사람들 진짜 어떤 업적을 내줘야 되는데 네. 뭐 굳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를 한다든가 앞에는 이렇게 좀 약간 상이 있어야지 좀 출발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사회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고 해서 세금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서 이 자체가 이미 그럼요. 예.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일부 그렇죠. 이런 장사를 하는 상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언론사에서 연말되거나 이럴 때 상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죠. 뭐 여러 가지 상을 주고 또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상을 주다가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청룡 보수상 같은 경우는 이 언론사가 주는 상에 왜 특진이 이루어지냐, 뭐 이거는 이제 문제다라고 지적이 된 바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그 굉장히 좀 많이들 하는 게 이른바 이제 소비자 대상이라는 것들을 각 신문사마다 굉장히 많이 줘요.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소비자 네. 대상. 예. 그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이 없지만 보시는 분들은 가끔 이 내지에 뭐 이제 뭐 소비자 대상 해가지고 뭐 그 기업에 대한 소개, 뭐 제품에 대한 소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좀 얼마 전에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에 다 이 공문을 쭉 보내는 거예요. 네. 얼마를 주면 이 소비자 대상을 주겠다라는 공문을 쭉 보내고 거기서 이제 응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돈을 받고 네. 그 기사를 싣고 또 광고도 싣고 이렇게 좀 장사를 하는 모습이 발견이 돼서 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언론사에서 상 주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좀 종종 있나요? 그렇게?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 대놓고 하진 않아요. 좀 더 교묘하게 일어나거든요. 교묘하게 한다고. 예. 거기 있는 이제 재단이 재단. 아니 내가 니네들한테 상 걸 주면 이 언론사에서 니네들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언론사가 완전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앞장서서 한국처럼 앞장서서 이름을 걸진 않아요. 네. 재단을 통해서. 네. 글쎄요. 그 소비자 대상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보니까 그런 소비자 대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제품 같은 것들도 광고로 홍보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좀 있더라고요. 네, 꽤나 많죠. 그래서 소비자 대상으로 딱 받았다라고 대상이 딱 있고 대상에 대한 소개글이 쭉 있고 밑에는 또 그 회사의 광고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상 받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이게 좀 제대로 된 것인지 상인지 확인을 네. 해야 되는데 또 해외 뭐 유수 언론에서 뭐 상 받고 왔다 이런 거 홍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또 어느 단체가 또 어느 상을 줬는지 사실 뭐 노벨상이라든지 뭐 맨부커상이라든지 굉장히 좀 저명하고 유명한 뭐 오랜 기간 동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이야 우리가 바로 알지만 뭐 어떤 뭐 미국의 뭐 지역 언론에서 줬다든지 뭐 이런 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누가 뭐 어떤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 수상 실적으로만 이렇게 뭐 홍보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종종 있기도 하죠. 사실 이거 지금 우리 라디오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조를 하고 있는데 네. 라디오에서뿐만 아니고 텔레비에서도 뭐 8시 뉴스에서도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런저런 이 문제가 많이 좀 약간 다뤄줘야지 사람들 좀 약간 겁을 먹고
지금은 너무 대놓고 해요. 지금은 방식이 너무 사람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요. 근데 뭔 일이 돼도 우리 바보로 생각하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상 받는다는 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일했거나 열심히 성과를 낸 사람 아니면 열심히 활동한 분들에게 상을 주는 건 바람직한 일인데 그 상이 공정해야 되고 또 이 상이 정당한 목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 하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공적에 하나 한 줄 올리기 위해서 그 네네. 돈을 좀 내고 의미가 있다고 자기들은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어느 뭐 맛집에 가면은 방송사에 나온 맛집이다 싶으면은 뭔가 믿음이 가듯이 뭐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뢰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방송국의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방송과 나왔다는 뭔가를 맛집 받치면 신뢰가 가는데 네. 상추는 재단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그게 어떤 상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네. 또 게다가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언론사가 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좀 가장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거를 이제 상을 받은 것처럼 실어주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막 그런 건데 네. 이 언론사가 이제 자신의 공신력을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한 좀 수상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다면은 좀 그건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을 주는 거를 나라에서 다 하나하나씩 뭐 검사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할 수는 노릇이고. 없죠. 선생님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회 이름이 공개돼야 돼요. 심사위원회 그리고 이름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뭘 했는지에 대한 좀 약간 이력서 같은 거 그다음에 이름 밑에다가 세 줄 정도 예. 여기서 어떤 교수 여기서 어떤 기자 뭐 이것저것 저쪽 붙이고 그 정도로 해야지. 그리고 이걸 진짜 잘못된 그 방금 전에 선배님이 이제 그 재단의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급을 하면서 절저히 좀 약간 언론에서 좀 때려줘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장난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군요. 사회에서 좀 걸러질 수 있게끔. 그렇지 사회가 감시해야 돼 이런 거. 네. 그렇죠. 이게 뭐 법으로 뭐 누구는 상을 줄 자격이 있고 누구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이 결국에는 이 상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떤 인식을 좀 가지고 좀 이걸 좀 걸러낼 수 있는 좀 그런 그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알파고가 얘기했듯이 심사위원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지 네. 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뭐 이런 것들 상을 주로 누가 받는지 왜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좀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이렇게 그냥 본인의 이제 수상 실적 하나 좀 채워놓고자 이렇게 뭐 돈을 내고 뭐 달려가서 이제 수상을 하고 좀 그런 일은 스스로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5.18 때문에 주는 상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상을 주는 그 위원회에 있는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은 우리 윗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너무 일일이 다 알아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인데도 가끔씩 못하면 제가 외국 출신이다 보니까 저한테 시켜 알파고 좀 이 사람 좀 검사해봐. 그래서 이제 그 신뢰가 간 거예요. 그 상에. 아, 이 사람이 이 상을 받았다면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은 상은 뭐. 알겠습니다. 7605님 이런 식으로 상 주는 거였다니 분통 터지네요. 받은 돈 다 돌려줘야지 70만 원 썼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상을 만드는데 70만 원이나 듭니까? 라고 거기에 대한 비리가 들어갔어. 5964님 이런 상 받아서 여러 가지 뭐 대학 가는 데라든가 활용한 경우는 없을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한동안 긴장 고조됐는데 이 와중에 연합뉴스가 큰 오보를 냈다고 합니다. 정상훈 기자 어떤 오보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란이 그 이라크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했었고 이게 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지금까지 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사진이 한 장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 막 이렇게 공중에 이제 화염이 좀 휩싸인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니까 좀 이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습한 그 공격을 한 바로 그 사진이구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이
지난해 11월 15일 날 찍혔던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 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상황의 사진이었는데 전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사진을 마치 이제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게 예. 사진을 썼다가 연합뉴스가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리전드가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3, 4년 전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반키문 정장님이란 아니면 그 오바마랑 만나기 직전에 이제 사진을 보내줘야 되는데 사진 아직 그 만남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사진들을 합성을 해서 낸 적이 있었어요. 누가요? 연합에서. 그때는 와 좀 약간 전 너무 놀랐는데 네. 그걸로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조작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건 오보가 아니고 조작인 네. 거고. 조작이었어요. 이번 거는 과거에 네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마치 이번에 이란에서 벌어진 그 사진 찍은 것으로 이제 오보를 낸 건데 네네. 어떤 과정이 있었답니까? 이 연합뉴스 쪽 얘기를 들은 이제 미디어오늘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의 이란 테헤란 특파원이 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았다라면서 보낸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파원이 뭐 굳이 뻔히 드러날 뭐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사진을 뭐 대충 보냈거나 아니면 뭐 잘못 보냈거나 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온 사진을 이 데스크 과정 없이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빨리 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노출을 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다른 외신들이 이 사진을 안 쓰길래 내부에서 연합뉴스 내부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란 공보부에 이제 공식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과거 사진이라는 답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애초에 좀 이란 공보부 쪽에 먼저 확인을 했으면은 됐을 일을 네. 언어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언어 문제요? 예, 이제 사진을 줬을 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예. 이란 말 나한테 저 추측인데 옛날 사진이야 제대로 쓰지 마.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연합뉴스에 그 아마 박훈상 기자였나요? 그걸 저희가 수요일 날 연결을 했었어요. 네네. 이란에 가 있는 테헤란에 가 있는 기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과도 좀 얘기를 했었던 강훈상 기자였네요. 맞네요. 근데 그 와중에 거기서 이제 사진이 나왔다. 네네. 보내줬는데 글쎄요. 이런 그 미사일 발사 장면 네. 아니면은 뭐 피격 장면 이런 거는 좀 빨리 확보해서 보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외신에도 있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CNN에 같은 거 있었거든요. 영상을 냈는데 마치 좀 약간 이란이 와서 미국 기지를 폭발하는 장면이긴 한데 사실은 그거 아니고 이제 몇 달 전에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텔레비면 밑에는 이제 뭐 자료 영상이다 아니면 네네. 신문사이면 자료 사진이다 정확한 설명을 쓰면 가끔씩 사면 놓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통신사들은 직접 독자 아니면 직접 시청자한테 뭔가를 생산하는 언론사들 아니고 네. 그 중간에 있는 방송국들하고 신문사들한테 뭔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6년 동안 통신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들은 좀 약간 욕심을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보낼 것은 신문사나 아니면 텔레비니까 아니면 네. 라디오이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내주면 돼요. 나머지는 방송국이 알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기사를 쓸 때 한국이랑 관련된 기사를 쓸 때 기사를 쓰고 이거 사진 한 장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옛날 사진을 그 밑에다가 쓰고 보냈어요. 근데 편집부에서는 알파고가 필요 없어. 글만으로 충분해. 네. 신문사도 생각해야지 그 사진은 우리가 왜냐면 우리 통신사예요. 우리는 생산할 만큼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와 달리 네. 전쟁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다거나 재난이 발생을 했다거나 이럴 때 오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시기죠. 왜냐면은 이런 뭐 준전시 같은 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양측의 공보 기능이 잘 작동하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평상시 같으면은 이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이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봐도 저쪽에서 좀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기 이거 때문에 맞습니까? 물어볼 사람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 없이 그냥 이게 좀 맞는 사진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냥 내보내는 경우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구글에서 돌려야 네. 돼요 그 사진을. 네, 그러니까 구글에 과거 넣으면 사진 옛날에 잡히니까. 매칭이 돼요. 아,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해서 네, 그렇죠. 과거 사진인지를 한번 좀 돌려봐서 확인할 예, 필요가 예. 있겠다. 근데 참 이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글만 있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기사를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네. 네. 확실히 그 현장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공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좀 더 신중하게 아까 알파 기자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글만 뭐 전송을 하더라도 이 사진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혹 그 본인이 직접 찍어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내는 게 아니 이 더 문제에는 적당한 통신사들 방법이라고. 더 예민하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송국의 신문사는 빙계해도 사람들이 받아주긴 하지만 네. 통신사는 좀 빙계하기는. 왜냐면 이게 통신사의 사진을 그냥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사가지고 그걸 그러죠, 그대로 그러죠. 그거 돈 주고 신뢰를 사는 하고 거죠. 네, 그걸 전제를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계속 인용을 해서 가기 때문에 사진 관련된 오보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에피소드들이 종종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에피소드 굉장히 많죠. 그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꽤나 많은데 예전에 이 조선일보가 그 어린이 성폭행범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일면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아 경제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떤 피트니스 모델 어떤 분이 좀 폭행 논란을 좀 일으켜서 그 사진을 실었는데 다른 사람 사진을 실어버린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논란이 많이 됐고 또 정정 보도문을 내기도 아니, 했고요. 제일 심한 언론 그 사건이 터키하고 한국 사이에 벌어졌어요. 그래요? 그 터키 방송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사기를 치는 동양인의 뉴스를 냈는데 네. 이제 자료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기네 이제 아카이브에다가 이름을 친 거 동양인 얼굴.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들 중에 한 명의 영상을 그 얘기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터키 대사, 한국 대사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날 뻔했는데 방송국 사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편집부에서는 우리가 몰랐어 이거 한국 대통령 있는지. 오보가 발생을 했을 때 확인을 해보면 1차적인 책임은 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이런 통신사나 언론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속보 경쟁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 검증하지 않는 것들은 언론사의 문제로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겠어요? 크게 작용하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또 이제 피부에 좀 와닿기 때문에 이게 딱 뭔가 사건이 딱 벌어지면 일단 사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 데스크들의 지시가 내려오고 좀 최대한 빨리 이걸 확보를 해라라고 이른바 이제 일선 기자들이 이제 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선 기자들이 뭐 이렇게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뭔가 좀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수소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다 뭐 오보들의 거의 뭐 상당 부분이 결국은 뭐 이렇게 뭐 마음 급한 그런 마음 그 생각에서 좀 그런 상황에서 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속보에 욕심을 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보 내는 것은 본인이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책임을 좀 가지고 기사를 좀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그 단기적인 욕심 때문에 속보에다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집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사가 하루 이틀 있는 거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갈 회사인데 네. 항상 장기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야 돼요. 그 오버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생기면 다음 이제 독자로부터 이제 신뢰를 잃고 더군다나 통신사라면 그 쓴 기사를 돈으로 팔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해봤습니다.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